안녕하세요, 요잘리입니다. 오늘은 요리 영상이 아니고요, 얼마 전에 방문했었던 도쿄 여행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방문했었던 쇼핑 스팟 소개랑 구매한 식기들을 소개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저는 에비스역, 다이칸야마역, 시부야역, 그리고 요요기 코엔역 요 주변을 둘러봤는데요. 계획 짜실 때 꼭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 매장 운영 시간입니다. 대부분 11시 정도 오픈을 해서 6시에서 7시 정도면 닫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구매한 물건부터 소개를 해드리고, 뒷부분에서는 제가 구매를 하지는 않았지만 둘러볼 만한 곳까지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네, 이 제품들은 유미코 2호시 쇼룸에서 구매한 접시와 커리 그릇입니다. 기대하고 방문한 만큼 매장이 정말 예뻤고요. 크기는 좀 작기는 한데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에 잘 꾸며진 쇼룸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도 너무 친절하셨어요. 구매할 제품을 선택해서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같은 제품 여러 개를 꺼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하면서 저는 하나만 구매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유약이나 그릇 형태가 조금씩 다르니까 마음에 드는 제품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격대는 작은 그릇들이 한 2,000원대, 그 다음에 중간 이상은 3,000원대 이상이었는데, 시리즈마다 가격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릇 아래 붙어있는 가격대를 확인하시거나, 혹은 온라인 샵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방문하시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하시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텍스프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아주 큰 장점입니다. 여행하시다 보면은 텍스프리가 되는 매장들도 있고 되지 않는 매장들도 있는데, 유미코 2호시 쇼룸은 텍스프리가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파란색의 접시 2개와 그 다음에 커리 그릇을 구매했는데요. 온라인 샵에 들어가서 보니까 접시는 리미티드 컬렉션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산 그릇이 가장 대표 이미지로 쓰이고 있어서 잘 선택한 것 같아서 괜히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커리 그릇은 옥시모론이라는 라인이었는데요. 옥시모론이 뭐냐고 여쭤보니까 커리 매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대표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콜라보로 제작을 한 제품이고, 그 식당에서 또 사용이 되는 그릇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유약이 이제 흘러내리고 번지는 모양이 좀 특징이 있어서 여러 개의 샘플을 확인하시고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개의 그릇을 구매해온 브랜드인데요. 마루미츠 포털이라는 곳인데, 그 일본의 전통적인 도자기의 미학과 현대적인 느낌을 접목시킨 브랜드라고 해요. 약간 프랑스, 유럽의 감성을 살짝 담은 그런 디자인들이었습니다. 그 요요기 공원 근처에 있는 매장인데요. 1층에서는 테이블웨어를 구매를 할 수가 있고, 2층에서는 이 브랜드의 그릇들을 사용하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쇼룸이랑 같이 레스토랑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기능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디자인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음식이 담겨져서 테이블 위에 이제 놓이는 것까지 고려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장에서 직원분께서 제품을 설명해 주실 때도 테이블 위에다가 딱 세팅을 한 후에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인기가 많은 제품을 추천해 달라라고 말씀하니 그 스프볼하고 접시 세트를 추천을 해 주셨어요. 이 볼 같은 경우는 스프를 담아서 먹어도 되고요. 혹은 샐러드 같은 것들을 담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겹쳐서 사용을 해도 되고,
혹은 따로따로 음식을 담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이 금색깔이 나는 이 제품 같은 경우가 이 유약을 사용한 신제품이라고 해요. 이 제품에만 이렇게 약간 금처럼 반짝이는 유약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릇의 이제 밑면을 보면 번호가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계산할 때 어떤 매뉴얼 같은 걸 주시거든요. 그럼 그 매뉴얼을 보면 번호별로 이 그릇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설명이 되어 있어서 또 굉장히 세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면 구매한 그 제품이 어떤 번호를 갖고 있었었는지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거에 맞게 제품을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 매장은 텍스프리 매장이 아닙니다. 온라인 샵이 있으니까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로스트앤파운드라는 매장이고요. 굉장히 정갈하게 정리된 라이프스타일 편집샵입니다. 그 니코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 도자기 회사에서 운영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도자기뿐만 아니라 수입 생활용품도 굉장히 많고요. 이 회사가 유명한 도자기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다시 이제 제작한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B 상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었고요. 저는 되게 사고 싶었었던 지프로 만든 냄비 받침 있어서 냉큼 구매를 했습니다. 요 냄비 받침은 사실 아코메야에 갔을 때 솥밥이 이런 받침에 받쳐져 있어가지고 이런 걸 하나 구매하고 싶었었는데 마침 딱 눈에 띄어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런 지프로 만든 그 냄비 받침은 시간이 지날수록 색도 더 짙어지고 조금씩 변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나름대로 멋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데이즈 스페셜은 일본에 굉장히 많은 매장이 있죠. 일본 지역의 식품이나 가전제품, 도자기, 생활용품 이렇게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곳은 규모가 작은 지점이었어서 딱히 살만한 건 없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냥 작은 스테인리스 국자랑 덜튼의 이제 요리용 타이머 그리고 와사비 강판을 이렇게 쓸어 내리는 도구를 구매했습니다. 근데 이런 제품들은 다른 샵에도 되게 많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투데이즈 스페셜에서 구매하실 필요는 없기는 합니다. 일본에서 떠나는 날에 긴자에서 우연히 방문한 매장에서 구매한 제품들입니다. 스테인리스 조리도구들이고요. 계획을 하고 여기 방문한 건 아니었는데 매장에 있는 샘플들을 먼저 보니까 너무 가볍고 부드러워서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제품들은 한국에도 많이 판매를 해요. 29cm에도 입점이 되어 있는 이토코라는 브랜드입니다. 일본에서 구매를 하면 엔화도 저렴하고 텍스 리펀도 되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긴자에 있는 도쿄플라자에서 구매를 했는데 여기 텍스 리펀 받는 프로세스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앱을 깔고 그 앱에서 계좌를 등록해서 환불받는 방법인데 저처럼 이렇게 조금만 구매를 할 경우에는 좀 많이 번거로운 과정이었습니다. 일본의 스테인리스 제품들이 되게 튼튼하면서도 가볍고 질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조리도구를 좋아하는 편인데 또 마음에 드는 집게들을 구매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실 반쯤 정신을 놓고 그냥 마구 집어서 사왔었던 그런 제품들입니다.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이곳은 더 하베스트 키친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랑 제일 가까워서 제일 먼저 방문을 했었던 매장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냥 구글 지도에 찍어뒀던 곳이라 가봤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꽤 여러 유튜버 분들께서 소개한 적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수입 제품이랑 일본 제품이 섞여 있어가지고 브랜드명을 확인하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입 제품을 굳이 여기서 구매해서 힘들게 한국까지 들고 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저는 사실 여행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샵이었고, 사실 아주 마음에 드는 제품은 없었어서 제품을 구매하지는 않았습니다. 가격대는 한 2,000엔, 3,000엔대가 좀 많았었고, 하베스트 콜렉션이라고 표기된 제품들은 이보다는 좀 더 고가였습니다. 근데 이게 콜라보를 해서 제작을 한 건지 혹은 이 샵에서만 판매를 한다는 의미인 건지 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되게 많은 제품 라인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샵에서 미리 제품 리스트를 보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코메야 도쿄라는 매장이고요. 그래서 일본의 맛있는 것, 식재료와 음식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생산자와 사용자를 연결하겠다라는 취지의 브랜드라고 합니다. 제가 이곳을 알게 된 거는 소량으로 이제 포장된 쌀, 이 제품이 되게 유명해서 여기저기서 봤었었는데 매장에 가보니까 쌀 외에도 다양한 식재료나 조리도구들이 많이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관광객들을 위한 어떤 저렴한 제품들부터 좀 더 고가의 물건들까지 구매할 수 있는 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판매하는 쌀로 만든 가정식을 옆에 이제 식당에서 맛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쌀이 유명한 브랜드이니만큼 솥밥이 진짜 맛있었고요. 그리고 반찬들도 되게 소박한데 밥맛을 더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정식이 한 2,000엔을 좀 넘는 수준이었었는데 저는 꽤나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도쿄에서 방문했었던 매장들을 소개해드렸고요. 네,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릇 매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다음 기회에 이런 컨텐츠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